태극기 퍼포머의 일기. 태극기 태평양. 대통령 선거 유세 인원이 이렇게나 많을까? 교황의 종교 집회가 이만큼이랴. 2002 월드컵 경기가 이만큼이랴. 싸이의 강남스타일 집회가 이만큼이랴. 이한열이의 장례식 때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오늘만큼은 아니었다. 촛불의 선동을 끄기 위해 태극기가 나섰다. 우리가 든 태극기는 어떤 불에도 타지 않는다. 시청, 광화문, 을지로, 종로, 청계로 모두 태극기 물결. 태극기 태평양. 태극기 물결은 강물이 아니라 태평양이다. 성웅 이순신 장군은 태극기 해전을 진두지휘하신다.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 나는 거기 있었다. 고로 나는 행복하다. 대단하네. 아니 이 사람 이거 이 글 쓰신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 한 60, 70대 그 사이 60, 아니었을까?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어느 그 열렬한 그 퍼포먼스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뭐 성적이는 오른쪽에 들고 그 중에 한 명이 쓴. 네. 그러니까 이거 인트로로 하신 이유가 퍼포먼스로 바라본 하나의 그것도.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웬 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문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 겸 기획자시죠. 네네. 네. 작업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네. 이제 현재 이제 스튜디오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분들하고 이제 운영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직전에는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연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연출도 하시고 직접 퍼포머로 활동도 하시고요. 네. 이제 뭐 이런 식이겠죠. 뭐 극장에서 작품이 올라가면 뭐 미술가가 연출한 작품이 되는 것이고 이제 솔로로 할 때는 뭐 갤러리에서 할 수도 있고 극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공간에 이제 제약을 안 받는 이제 그런 라이브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가끔 합니다. 그럼 지금은 요즘에는 기획 위주로 많이 네, 하시고 네. 재단에 지금 계신 거죠? 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고요. 그러면 그 운영은 그런 레지던시를 지금 맡아서 지금 하시고 있고 작업은 어떤 지금 뭐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했었던. 작년에는 이제 그런 그 운영 활동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물리적인 시간들이 제약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반 묶여 있다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비수기 비수기 때 이제 가까운 국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잠시 짧은 시간 가능한 곳에 가서 하고 오고 아무래도 횟수는 줄어들었었고요. 이제 그런 일정이라든지 이제 거리 어떤 그런 시간들이 가능한 곳에서만 이제 가끔 주로 어느 했었어요. 나라에 갔다 오셨나요? 작년에는 홍콩에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너무 부럽다. 퍼포먼스 하세요. 그냥 날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한 주말 토 일요일 이제 주말 포함해서 3박 4일로 이렇게 그 타이베이에서 그룹전 기획전을 열고 왔었어요. 가서
도착한 날 디스플레이하고 다음 날 오프닝하고 그 다음 날 돌아와서 바로 9시 출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무리한 이제 일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계획을 해야 그 며칠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완전 진짜 기획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수행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오픈 끝나고 더 놀고 싶은데 아, 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홍콩이나 대만 같은 나라에서 퍼포먼스를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은 어떤가요? 이제 뭐 홍콩 대만뿐 아니라 그 대체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이제 그 약간 다른 분위기라면 그곳에서는 이제 현재까지도 이제 퍼포먼스 활동들이 초현대 예술의 어떤 완전 그 컨템포러리. 현재도 리드하고 있는 어떤 현장 장르라고도 이제 특화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첨단 네. 어떤 예술들이 네. 이제 리드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되고 과학과 그곳에서는 미술의 네. 혈압 막 이런 거. 과학자 꼭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거. 테크놀로지 막 이런. 전선 네네. 10,000개 이상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전선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몸에? 그런 아직까지 그쪽에선 지금 굉장히 그 현대 진보적인 현대 네네네. 미술로서의 네.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네. 말씀이시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퍼포먼스 장르에 대한 관심도 정도 그런 건 어때요? 그 정치처럼 그 이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90년대 후반이었던가요? 2000년 초반에 한국에서 뭐 실험예술 맞아요. 섹션을 만들고 뭐 다원예술 섹션을 만들어서 이제 실험 안 하면 지원 못하게 이제 그런 시기가 정도로 있었죠. 네. 많은 어떤 그런 그랜트라든지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제 아마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통로가 막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클래식하게 음악, 미술, 댄스라고 이제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현장이 많이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현장성보다는 어떤 치밀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공연 위주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지원이 확실한데 그 외에 어떤 그 즉흥성이 있고 현장성이 가미된 실험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받기가 힘든 지원을 받기가 힘든 상황. 좀 이해가 조금 가는 것 같아요. 본적으로. 근데 진짜 전시 오프닝 행사로 약간 전락해버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예를 들면 인사동 어떤 그 활발했던 그 시절에 이제 뭐 그 시절이라고 하니까지 아까 그 몇 단계 더 위로 뛰어간 것 같은데 그때 그 인사동에서 그 오프닝 퍼포먼스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 그 보조적이고 부차적이어서 이제 퇴색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판을 꾸리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전문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판을 꾸리면 뭐 1년에 일주일을 뭐 페스티벌을 한다. 일주일 동안은 오프닝부터 이제 잠자리까지 이제 그 퍼포먼스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집중되는 게 없었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좀 있나요? 있죠. 있는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주제처럼 이제 그런 판들이 축소되면서 이제 그 만남 횟수가 좀 줄어든 반면에 이제 그런 그 마주칠 일이 좀 줄어들게 되고
작업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이려면 그런 한 번 정도 판을 꾸려야. 저 또 궁금한 게 네. 그 어떤 퍼포먼스란 단어가 사실은 너무 많은 의미를 지금 네, 네.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네. 딱 이게 퍼포먼스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공연 예술 쪽 있잖아요. 그 네. 무용이나 예. 연극 쪽에서도 굉장히 그 전통적인 흐름이 있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실험적인 어떤 방향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공연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도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와 그러니까 그래서, 미술 네. 베이스의 네, 네, 어떤 네. 작가들이 한 퍼포먼스와 공연 예술 네. 쪽의 작가들이 한 퍼포먼스의 그 경계선의 어떤 네. 차이라든가 이렇게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범주를 넓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적 범주가 계속 넓어져야 되는 막 어떤 시대성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그 자유롭게 넓힐 수 있는 폭이 있는 작업들이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에 댄스 작업이든 시어터 작업이든 이제 그런 어떤 더 넓어진 거에도 속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를 또 라이브 아트라고 또 이제 일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더 넓혀야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극장 얘기가 나왔지만 극장에서 어떠한 작업이 있든 이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베이스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미술 베이스, 저도 마찬가지로 미술 베이스의 퍼포먼스를 해오고 있고 그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무용가다 미술관에서 공연을 이제 하는 것만이 이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분들도 분명히 다른 매체라든지 무용이 아닌 무용을 이제 주창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베이스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다 묶어버릴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럼 결국은 네. 그 큰 구별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현재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하게 각기 돼요. 그 시작점은 다르지만 네, 어떤 그 네. 경계선을 넘기 위해 하나의 네. 지점으로 지금 모여 있는 네. 그냥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네. 몸의 네. 동작 뭐 막 이런 하나하나 것들이 이런 게 단련된 사람과 약간 미술가의 어떤 그 미적 감각은 네, 네. 굉장히 좀 차이가 네.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게 같은 지점에 다다랐을 때도 오히려 그 무용가나 연극하시는 몸에 익숙한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서로의 어떤 장단점들을 공유한 어떤 지점에 있을 때, 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미술가의 퍼포먼스, 미술가이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은 그런 어떤 몸에 익숙한 어떤 그런 분들처럼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네. 아니면 그 이제 사실 애매한. 질문이 이제 애매해지는 게 그런 질문 대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도. 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석고대상을 이제 일본식의 이제 그쵸, 석고대상을 이제 그렇게 통과해야지만이 자로잰 듯한 이제 똑같이 그려내는 훈련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미술 작업을 하게 되는 이제 그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습을 버리기 위해서 대학 다닐 때 얼마나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코만 그리면 아그리파 코를 이제 그게 외웠으니까. 그리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던 걸 봤던 것 같아요. 무용가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무용가들의 인습이 있는 경우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미술을 베이스로 한 어떤 신체로 활용한 퍼포먼스들이 오히려 운이 좋을 때 그 인습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시적으로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그러면은 작업들이 있는 거죠.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이해가 이제 됐어요. 어떤 그 서로의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그 어떤 컨셉이나 이런 내용에 맞춰져서 이런 게 더 맞을 때도 있고 이런 쪽이 더 오히려 그 짜임새가 없는 자유분방한 어떤 몸짓들이 더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거가 되는 거네요. 딱 너무 이해를 잘 딱 이해가 딱 됐어요. 아니 얼마 전에 좀 재미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 무용하시는 분이 저기 운동을 또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루 종일 무용 연습을 하고 나서 춤을 추고 그러는데 왜 또 바로 운동을 하러 가시라고 그랬더니 오랫동안 무용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이라는 것도 참 영악해서 근육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계속 그 근육이 그냥 자기 익숙한 몸놀림으로만 가더래요. 그래서 안 쓰는 근육의 움직임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가 하는 춤과 다른 형식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 무용 그 현장에서 이제 지금은 10년 넘었을 거예요. 즉흥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이제 방금 얘기하신 쓰지 않는 근육이라든지 좀 더 자유로운 인습을 배제한 춤 표현을 하려고 의기투합한 무용가들의 그 노력의 장이라고 보는데요. 즉흥 페스티벌 지금은 뭐 서울, 부산, 그다음에 뭐 도시를 투어하면서 매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예산 나오니까 이런 또 인습이 있어요. 예산이라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원래 이제 미술 베이스라고 하셨는데 왜 이제 몸을 사용하게 되셨는지 약간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 어떤 재료적인 한계를 느끼셔서 그런 건지. 뭐 재료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재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까지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화폭 앞에선 붓을 든 화가의 심정이라는 거는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이제 손과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미술관 갤러리에서도 신체가 등장하는 미술 작업으로서 이제 신체가 많이 등장한 시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무용가 친구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제 음악가 친구들이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미 현장에서 이제 그 장르의 그분은 무의미해지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방금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림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서 그 연습을 하고 무용도 마찬가지로 연습 기간이 필요한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배운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초기에 그 퍼포먼스 행예술을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시작하셨는지.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는 배우기도 이게 퍼포먼스니까 맞는지도 이제 구분하기 힘든 상태에서 어디서 이렇게 자료나 정보를 호기심 천국 시절들 있잖아요. 20살 때 현대미술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많이 하는 거는 싫고 그래서 그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호기심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안료, 연필, 붓이 아닌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해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음대 다니는 첼리스트 선배랑 술 한잔하고 다음날 캠퍼스 거리에서 뭐 소위 몸짓을 했던 그런 초기 작업들이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난해한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게 좀 약간 부끄럽고 좀 그렇지 않았나요?
부끄러울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화가를 예를 자주 들게 되는데 그 거침없이 막 붓질을 정말 10시에 지하철 끊기기 전에 옷 갈아입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꽂혀가지고 그 온몸이 범벅이 되면서 이제 붓질을 해대기 시작하는, 그러다 밤을 새우는 이제 작가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그 순간은 두렵지 않은 거죠. 그 표현을 해대기 때문에 이제 부끄럽다면 이제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 외국 작가들이 국내에 와서 퍼포먼스를 이제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좀 그때는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뭔가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와서 왜 저런 거를 뭐라는 건지 왜 저렇게 그때 뭐 밀가루인지 뭔지를 바닥에 잔뜩 깔아놓고 막 뭘 움직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물을 뿌려서 막 반죽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뭔가 독특하고 그냥 어려운 거?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아직도 여전히 그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거를 이제 관람을 했을 때 조금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불친절한 예술?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약간 그런 반응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았죠. 자위 행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추궁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이제 비하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 일반인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문학 장르에서 시를 예를 들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시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이제 대면을 할 때 이제 그거를 무슨 뜻일까, 무슨 몸짓의 언어일까라고 자꾸 읽어내고 하려는 순간 낯설고 미친 짓이 되었던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른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은 퍼포먼스 말고뿐만 아니라 어떤 설치 작품들이나 막 그런 요즘 실험적이 많은 어떤 그런 장르에서도 그 많이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뭔가 그 관람을 했을 때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지를 읽고 싶고 막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을 충족 못하고 그냥 느끼는 대로 느끼세요. 뭐 마음대로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좀 부담스럽고 막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그러니까 그 미술 작품 막 한동안 작품 제목이 뭐예요? 무제. 그 한참 맞아, 유행이었죠.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 세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하지만 그 이제 매번 보는 대로만 느끼세요라고 하기가 싫어서 이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소설가라면 단편만 쓰면 이제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 쓰시는 분들이 갑자기 소설을 내놓잖아요. 산문도 쓰고. 그래서 장편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연극을 예를 들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본. 그리고 이제 그거에 부합하는 또 요소들. 그래서 그 좀 그런 그 글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장르의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올렸던 작업. 그래서 항상 60분을 넘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장편이니까 장편에 대한 그쵸. 욕망 그게 참 많았었죠. 그리고 참 몇 편 하고 근데 많이 제가 힘들어졌어요. 제가 또 하나 아까 그 약간 퍼포먼스가 자꾸 사이드로서만 이용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편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의 맥락이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지금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그 어떤 기승전결의 어떤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이고 컨셉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아까 말한 장편처럼 그 60분을 이 퍼포먼스 공연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혼자서나 뭐 한두 명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시간이 좀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그 뭐 10분, 15분 공연을 위해서 많은 관람객들을 초대해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좀 힘든 거죠. 그 전시를 만들어낸다는 게 퍼포먼스 전시를.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다른 전시에 아예 포함돼서 그렇게 사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어떤 지금 시간적인 어떤 타이밍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만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술관에서 뭐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오픈식에 이제 이름이 붙었잖아요. 음악대학 퍼포먼스라고. 출신분들 이렇게 소규모 어떤 이렇게 음악 연주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측면처럼 이제 다소 이제 지루할 때 좀 뭔가 생동감 있었으면 하고 찾기 시작했었죠. 근데 자주 오면 사고 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불안한 게 있지. 그래서 왜냐하면 살아있는 작품이거든. 뭐 가끔은 이렇게 가까이 하긴 좀 먼 뭔가 불편한 불편한 뭔지 알겠어요. 좀 느낌이 오네요. 그래서 저는 그 공연계로 한동안 가버렸었던 것 같아요. 아예 거기서는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거의 그게 뭐 그냥 뭐 소위 극장 대관료 있으면 누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진짜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 것처럼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은 작가분들은 개인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으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렇게 뭐 함께 뭔가를 기획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누군가는 그런 중심의 역할을 끊임없이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계속 하실 건가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끊임없는 그 어떤 만남에 대한 그 열정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를 초월해서 정말 끈끈한 사람들이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자리를 만들어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안 만들면 오프닝 쇼 외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만들려고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을 불러 모으려고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자금 경제적인 페스티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자금이 필요했었죠. 근데 이제 고군분투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년 주최를 2012년까지 그 이제 끊기지 않고 이제 해오셨고, 롱런 할 것 같은 정도로 이제 쭉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이제 항공료 어떤 지원 항공료를 서로 혜택받고 방문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이제 뭐 아시아 전체에서 뭐 도쿄, 싱가포르, 서울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게 파나시아
네네네.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많은 친구들하고 연락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작가분들, 네. 국내. 아니 근데 다른 어떤 장르의 작가들보다 그 퍼포먼스 하시는 작가들끼리의 어떤 유대 관계라고 해야 되나? 외국 작가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좀 남다르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몸을 쓰고 부딪혀서 바디랭귀지로 다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냐면요. 아주 친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노력해도 몇 년에 한 차례 만나잖아요. 그 10년 만에 대학 동문, 고등학교 동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오촌, 사촌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 이제 그런 우정 프렌십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교류했던 그 나라 작가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행위 예술이라는 그게 우리나라처럼 받아들여져서 그 안에서 이제 주류가 형성이 안 돼서 혹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랑 교류가 더 끈끈해지는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뭐 소위 선진국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곳에서의 그 바라보는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환경들은 너무나 흡사한 거죠. 그래서 외국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네네. 거잖아요. 아니 지금은 그나마 많이 초반 90년대에 비해서 그나마 좀 저 뭐 하는 거야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 퍼포먼스야. 그럼 몸으로 표현을 해. 막 이런 정도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가고 때로는 또 재밌는 퍼포먼스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각 친밀해지는데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도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금 필요했었고 그리고 곳곳에서 선생님처럼 뭔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걸 끊임없이 진행하고 때로는 장편도 만들고 막 이런 노력들이 때문에 덕분에 조금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퍼포먼스의 어떤 위치가 지금까지 와 있지 않았나 뭐 약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인트로에서 했던 태극기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듣고 싶었어요. 그 소위 좀 그 미국을 그냥 심하게 찬양하시는 성족이 분들 그때 있잖아요. 미국 그 외교관 그것도 그렇고 너무 그 시내 한복판에서 부채춤들 추고 구다구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 광고,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이제 퍼포먼스 이제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맞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집단 행위 어떤 태극기 집회도 퍼포먼스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촛불 집회는 퍼포먼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왜 태극기 집회는 퍼포먼스가 됐을까요? 약간 좀 어떻게 비야? 퍼포먼스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일단 불편해야 돼 보는 사람이. 일단 불편하고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 좋겠고 이해가 안 가. 그 태극기 짓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 모든 어떤 그런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약간의 범주를 벗어나면 모든 의미를 퍼포먼스라고 실제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설명을 한 단락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술의 측면으로 갔을 때 이제 태극기 이 퍼포먼스에 대한 평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평은 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피해가려다가 태평양이죠, 태평양. 아니 근데 태극기 퍼포먼스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성조기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많이 불편하고 자주 안 왔으면 좋겠고. 그 이제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백남주 쌤이 생전에 이렇게 그 미국 백악관에 초대된 적이 있어요. 당시 그 클린턴이었어요. 맞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이제 그 중요한 어떤 VIP로
초대돼서 갔을 당시에 이제 그때 많이 이미 쇠약해지셔서 휠체어를 타고 가셨는데 그래도 이제 국가의 원수가 악수를 청하니 이제 일어나면서 악수를 했죠. 근데 멜빵 바지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 한간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저거 멜빵 일부러 내리고 갔을 것이다. 그 어떤 그 보이지 않게 티 안 나게 예. 똑똑하게 이제 그 조롱을 했을 것이다. 또 속옷도 안 입으셔서 아마 그게 나왔어요. 네. 아마 그게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근데 나중에 지금도 답을 뭐 명확히 제시한 사람 아니면 없죠. 왔다 갔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뒤늦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서. 나중에 그 네. 와이프 부인께서 그 책 낸 걸 봤는데 아니라고는 했어요 책에서는. 네. 근데 약간 또 여운이 남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준백 아니야. 그 일본 분 아니에요 부인? 아니문이다. 약간 미국 사람 버전으로 했던 것 구보타 같은데. 시게코.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아니문이다. 근데 나는 그 속옷을 안 입은 게 나는 아니 좀 그러니까 환자다 그때 많이 몸이 보니까 불편하셔가지고 했는데 네. 그 휠체어 사건처럼 이렇게 그 사회를 비판을 해야 할 때 이제 퍼포먼스들이 자주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도 퍼포먼스라는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근데 나는 이분이 한 월드컵 경기 이게 비교를 너무 좀. 그 어느 태극기 퍼포머의 그분요. 너무 심하신 것 같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나이는 그렇게 많으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행복하시다니까. 저고요? 연령대가 아니에요. 저보단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냐면 아니 이거 근데 문체가 뭐 고로 행복한 이런 거는 좀 약간 식상하잖아요. 옛날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제 또래도 있어요. 이런 식의 문장을 고로 나는 너무 진부한데. 이한열 열사 이런 거를 이한열 열사 이 장례식에 있었다고 하면은 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 그때 이제 노태우 나올 때 그때부터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나이가 드셨으면 그 전에 걸 했겠죠. 그러면 한 최소 못 돼도 50대는 됐겠다. 최소 이 추정. 우리 막 이거 중요해. 막 이 사람 40에서 54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나이를 꼭 블로그에 게시해 바랍니다. 올드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쪽 퍼포먼스에 관련된 판을 벌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죠. 올해 그래서 그게 올해 10주년인데. 그래요. 올해 10주년. 벌써 한 페스티벌 10년 차인데 한 7차례 그 교류전을 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해는 한 해 쉬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타이페이 갔을 때도 이제 그 판을 못 꾸리기 때문에 비디오 영상 아카이브 위주의 전시로 축소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했었던 작업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공모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저 판 아시아 지금 프로젝트 이게 계속 하는 게 이 판 아시아가 그 무슨 뭐의 약자인지 좀 설명 좀. 그 첫머리 이제 P 약자인데 퍼포먼스 아트 네트워크 아시아. 그래서 P 한글 판인 줄 알았어요. N 이럴 것 같아서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럼 좀 약간 이중적인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판을 벌리다 맞아요. 뭐 약간 맞습니다. 정확히 봤네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판이라는 뭐 이렇게 판 그런 그 축제들 이름들이 많아서 초기에는
촌스러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아니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첫 들을 버티니까 된 거예요. 촌스러운 판들은 다 죽고. 옛날에는 10년 전에 촌스러웠는데 지금 촌스러운 판들은 다 죽고 이제 남아서 이제 세련돼진 거지.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뭐라도 되더라고요. 계속하면. 그 판하고 소로 그거하고는 어떻게 분리가 돼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소로가 이제 제 작품을 소개했던 이제 단체 이름이죠. 극단 같은. 그래서 그 소로가 주축이 돼서 페스티벌을 열면 파나시아고. 그래서 그 한 3, 4년 동안은 이제 그 의식적으로 페스티벌을 마치면 소로 작품 발표를 하고 끝나면 페스티벌 준비하고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꼭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이름이 소로. 소로는 무슨 약자인가요? 그러면 그냥 작은 길입니다. 그래서 작은 길인데 씨앗을 담는 땅이라고 이제 두 가지 이제 말을 만들었죠. 그래서 2000년 초에 월드컵 열기 때문에 온 도시에 당시 자리 못 잡은 지방자치 주축 분위기 때문에 온 도시 지방에서 페스티벌을 열기 시기가 있었어. 그 시기. 그래서 그거를 짧은 어떤 막 연속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퍼포먼스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극단들이 초청이 안 되고 참 기이한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 스케줄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있었어.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작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활동을 중단하고 만든 그룹이 소로였어요. 그때 정말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너무 많으면은 좀 이렇게 뭐 작가비라든가 뭐 작품 초청비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었겠네요. 네,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로 연명할 수가 있는데. 좀 예술가들이 좀 이렇게 풍성한 그런 해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힘든 것 같아. 왜 오늘 그런 얘기를 우울하게. 아니 그런 어떤 2002년도처럼 어떤 예술 뭔가 이렇게 좀 진짜 활동이 정말 왕성했던 특정한 그 연도가 있잖아요. 그 어떤 뭔가 전반 좀 그런 왕성하고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또 그거 거꾸로 보면 약간 검은 돈이 많고 약간 그럴 때 딱 성행하는. 검은 돈은 특정한 누군가가 가지고서 안 풀어요. 검은 돈은 화이트 돈, 하얀 돈들이 바깥으로 검은 나오지. 돈이 움직이는 예술 분야는 하긴 그 태극기 퍼포먼스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몇 년 동안 했던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진짜. 고가 미술품들은 다른 퍼포먼스들에게 지원이 많았구나. 그쪽으로 지원. 퍼포먼스들한테 굉장히 돈들이 그분들은 피가 나오니까 작가 피가. 그렇죠. 태극기 퍼포먼스 가장 예술적인. 국가 지원을 많이 받고서 활동을 하신 태극기 퍼포먼스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들 감동을 받고 그 처음에 우리 인트로에서 그런 분들이 가서 좀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점 그러게요. 사과합니다. 그러네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 잘 활동을 하셔야지. 그렇구나. 퍼포먼스 얘기가 연결됐었지만 무슨 오브젝트를 활용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 느낌은 들어요. 무엇을 들어야 되겠다. 그 레이어가 너무나 간단한 거죠. 아마 한국 현실의 한 측면을 구석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는데 들만 이 마이크를 들고 갈 수도 없고. 뭔가 태극기를 들면 뭔가 애국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조기는 뭐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참 궁금해서 한번 이스라엘기 도와주라고 하더라고. 미국이 왜 일장기는 안 들고?
너무 티나잖아. 좀 티나잖아. 그분들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번까지 아니, 미국이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적을 든다는 게 미국은 대통령, 의뢰를 항상 도와줬고 이 사건도 수습해줄 거다. 청와대에 심지어 그 백악관에 심지어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 홈페이지에. 제발 미국이 나서서 우리 대통령 구해주라고. 하기는 뭐 지금 광주 민주화 사태 때 그때도요. 지금 민주화 운동. 그 사태라고 하셨어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다시 정정해 주세요. 민주화 운동으로 아까 정정해 그 집회에서 주세요. 오신 분인가 봐요. 네, 태극기 손에 들고 있어요. 이거 쓴 사람이야. 네, 이거 아니야. 직접 쓰신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블로그인 것처럼 퍼온 건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민주화까지는 맞으셨는데 끝에 사태를 민주화 사태? 네. 말도 안 되는 없는 단어. 광주 민주화 사태? 민주화 운동.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는구나. 숨겨진 태극기. 네, 사태. 사태 씨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퍼포먼스를 해야겠네 나도 좀. 몇 년 되셨죠? 그럼 퍼포먼스 처음 시작한 지? 10년 이거 한 게 10년 넘었고. 페스티벌 한 게 10년이고 그 전에도 하셨다니까. 93, 4년도부터 했으니까. 실제 퍼포먼스를 할 때 막 의상이나 그런 어떤 그 무용가나 그 연극하시는 분들처럼 어떤 분장 같은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시나요? 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 일종의 그 무용가들보다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제 의상 디자이너한테 제작을 의뢰를 해서 네, 지금도 그래서 그 쌓여 있는 것들 의상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그 바람이 있거든요. 그냥 원래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솔로를 할 때는 기회가 되면 이 상태에서도 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최대한 안 갈아입는 거고요. 갈아입기 시작하면 어떤 시기에는 정말 너무나 컬러풀해서 과다할 때도 많았고. 보통 이제 퍼포먼스 하시는 주제는 어떻게 되세요? 수렁으로 이제 점점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오랫동안 자주 올렸던 퍼포먼스 극장 작업이 있어요. 이제 소재는 이제 그 물을 이용한 작업들이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다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이제 당시에 이제 30대 인생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는. 물 하니까 왜 4대강이 자꾸 생각나죠? 바다가 생각나. 그런 거 아니죠. 전혀 그거 상관없는 거죠? 4대강. 진동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동과 생기지 않는 원이라고 좀 바보같이. 근데 원래 20대에 더 철학적인 어떤 그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멋있는 그런 걸로 많이 쓰고 오히려 더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을수록 뭔가 단순해지고 조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라도 한자라도 줄일 수 없을까 욕심이 생. 본인이 생각하는 대표작이라고 꼽을 수 있는 대표작이요? 네. 그 파카토라는 작품이 하나 있고요. 파카토? 네. 그 무슨 뜻이에요? 낯선데? 제목 보니까 30대 때 지은 제목 같은데. 네, 맞아요. 30대. 맞아요. 그렇죠. 네. 40대로 넘으면 철학에서 약간 넘어왔어. 외래어도 제3세계 외래어로 넘어. 한자를 좀 줄여보자. 이제 그 시기에 만들어진 그건데 그 연주 영어인데요. 평화롭게 아주 조용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뜻이요. 근데 그거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독일까지 유학 갈 필요 없고 독일 갔다 온 사람에게 점수 받고 미국 갔다 온 사람한테 미국은 어떠냐 받고 전 세계를 굳이 가지 않아도 그런 좋은 작가들을 만나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 정말 인터내셔널한 그냥 작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괜찮네. 그런 분들이 돌아오시면 몇 차례 하시다가 바뀌어. 교수님들하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따끈따끈할 때 관계 맺기를 조금 하지 않으면 이제 오자마자 빨대를 쫙 신선한 1년 넘으면 안 돼. 1년 넘기 전에 독일 주스, 프랑스 주스. 애니메이 파카토는 파카토는 고요한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하셨었는데 네네. 이제 고향이 목포였었는데 네네. 그 10대 이전에 뭐 아주 꼬마였던 시절에 그 4월부터 5월이 가까워지는 4월부터 6월 넘어서까지 그 시기가 되면 역전 광장에 정말 그 차마 온라인에 못 올릴 정도의 그런 사진전이 매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제 잊지 않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출발점이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30대 중반이 되면서 심도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작업이 없을까. 근데 당시에 뭐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시대가 시대예요. 네, 뭐 그 30대인가 몇 년도 정도인데요? 그분이 대통령이 2010년도 예, 이제 가장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어떤 세상이 위험하다. 이제 그런 속에서 예술가의 나의 작업은 무엇이 필요할까? 그 속에서 만든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아파. 이제 그 제목을 쓰고 싶지는 않았고 피읍 그 발음이 들어가는 피읍 파카토 네, 티읕 네. 오래됐네요. 한글이 어려워요 참. 네.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그 단어를 활용했죠. 주로 이렇게 쓰시는 오브제가 있어요? 애착이 가는 오브제라든가 많이 등장하는? 가장 최근에 있어요. 가장 최근에 저 방 안에서 개미를 기르고 있거든요. 아니 그 따로 이렇게 어떤 도구에 기르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개미 여왕개미 군집 이렇게 그 오브젝트 얘기하셔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솔로로 하는 작업 중에 이제 왕복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개미를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실제로 여왕을 투사를 해서 이제 개미하고 저하고 듀엣을 하는 코스가 있어요. 작년에도 한 차례 광주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 뭔가 재밌는데요? 개미하고 나하고 듀엣을 한다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어떤 레코딩된 그 어떤 이미지적인 뭐 미시적인 이미지가 필요해서 개미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화면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오랜만에 나체로 하기 시작했죠. 왕복이라고요, 왕복. 네, 왕복이라는 작업. 한자 줄었네요 또. 야, 이제 40대 때 이제 딱 한자 외자짜리 공연을 기대해. 그럼 이제 어떻게 마이너스로 해야 되나? 외국 작가들이랑 작업하실 때 의사소통은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한.
혹시 다른 외국어도 또 하세요? 그게 궁금해서. 영어도 잘 못해요. 잘하시던데요, 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듣기 쉽게? 내가 알아듣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말 이렇게 하듯이 하시는 거. 한국말. 병도사님이 일본어 할 때 한국말 하듯이 하는 것처럼. 그게 잘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퍼포머들이 이제 퍼포먼스로 되게 이제 유명해지고 그걸 이제 이슈가 잘 되니까 유명해지고 나중에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작업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팔리는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뭐 해와든지 뭐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로 명성을 날리고 그 작가가 이제 팔 수 있는 또 다른 작업을 또 한다는 거죠. 근데 또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 그게 증발되니까 또 뭐 장편 하신 것처럼 뭔가 남기고 싶어서 또 그러니까 돈 벌려는 목적은 아니더라도 그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작년에도 그 광주에서 이게 그 일종의 서구에서 이제 퍼포먼스의 아카이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엄청나게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2007, 8년 뭐 소위 뉴욕에서 뭐 PS1에서 퍼포먼스 아트 100년이라는 뭐 아카이브 전시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돼서 이제 퍼포먼스를 장려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시류에 의해서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퍼포먼스 현장 커넥션 정보 좀 공유하자 해서 그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분들은 그냥 그 기획자분들이죠. 이제 100% 아니 근데 그거 공유를 하게 되는데 아니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제안 드렸던 게 그 오브젝트 그 라이브를 하고 난 오브젝트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비디오라든지 사진에 이제 국한돼 있죠. 지금 근데 그 남기고 싶고 그래서 저도 막 몇 개가 모아져 있는데 그거를 막 디스플레이 하고 싶고 막 저 지금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하는 게 아까 전에 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의미도 있고 우리가 페인팅 작업처럼 하나밖에 없는 어떤 오브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했던 공연에 어떤 제목을 붙이고 그걸 하나의 아성블라주처럼 기념적인 어떤 그 상징성의 작품으로 하나하나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도 있고 컬렉션을 가지고 작품으로 전시하는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만약에 뭐 어느 정도 기간 뭐 몇 년 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오브제를 전시하는 그런 걸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도 같이 하고 전시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하는 그런 걸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베이에서 그 대학원관 거기 그곳에서 전시가 주가 되는 퍼포먼스 전을 열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영상 위주로. 일단은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잘 팔리게 더 열심히 하잖아요. 퍼포먼스 나체로 그래서 그냥 현재는 그 계속 정도 나체로 가시면 팔릴 것 같아요. 영상은 조금. 아유, 오늘 진짜 퍼포먼스에 대한 약간 선입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갑자기 나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마저 드는 그런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요즘은 자를 대고 뭐 이렇게 종이를 칼 자를 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거를 자르기 전에 자르고 있을 때 그 정서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접어서 침 묻혀서
이게 아무나 자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나. 그렇죠. 접어서 자를 수도 있고 침묻혀서 자를 수도 있고 침묻혀서 자를 수도 있고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좋은 걸로. 안 자르는 걸로? 그럼? 네. 아니 앞으로의 활동을 저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자기 분량 채워야지. 활동 계획이요? 네. 현재 그 익산에서 이제 그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멀지 않아서 이렇게 왕복하기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불쑥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머물러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머무르지 않고 좀 극복하는 그런 지역을 극복하는 이제 그런 쪽의 활동 뭐 없을까?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다음 주에 입주하는 작가분들하고 뭐 또 예술 활동이니까 이제 그런 거기 그곳에서 또 재밌는 작업을 어떻게 뭐 할까?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지금 그래서 맞아요. 지금 작가들과 함께 뭔가 재밌는 거를 한번 모색해볼 그런. 이제 일단 매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샤 10주년이라서 혼자 정한수라도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혜경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저희, 동료로서 만나게 되는 게 그 작년에 이제 다른 종목이 다른 페스티벌 기획하고서 이제 모니터 장비들이 좀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스스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 또 마지막 또 예산 얘기 나왔어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갖고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또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하려는 이제 계획이 있고요. 아무튼 올해 저희 그 문문무 페스티벌에서도 또 잡아트의 한 장르로서 아무튼 재밌는 퍼포먼스 기대해도 되겠죠. 그 타이페이 할 때 그 브리딩 파운데이션이라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뭐 그 떠나기 전날 숨 좀 쉬자. 이제 어떤 이제 주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라이브의 퍼포먼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심현 선생님 오시면 계속 꼬셔서 브리딩 파운데이션 하자. 한국전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파나시아를 그렇게 풀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저희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공식 질문 없어요? 오늘 뭐 호도서? 공식 질문. 문재선에게 문재인이는? 짧게. 그 두자가 똑같고 한자가 다르다. 공식 질문이고. 제가 궁금한 거. 근데 사실 그 질문 많이 받아요. 문재인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까요? 뭐 개인적인 마지막 아니 원래 이게 말고 문재선에게 나체란. 맞아. 몸 얘기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 개미 나체란. 그 자기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못 낼 때 너무나 아프기까지 하잖아요. 나에게 나체란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 목소리를 못 냈나 봐요. 훈훈하게 또 마무리. 목소리 확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럼 목소리를 봐야겠네요. 이제. 다음에 목소리를 보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영도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네. 네 오늘 뭐 재밌었습니다. 네. 아무튼 먼 길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